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 동작이 이제는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발에 힘이 덜 들어가고 무릎이 잠깐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오늘은 좀 피곤한가 하고 넘겨버리는 그 찰나.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절대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시작된 근육 붕괴의 신호입니다. 특히 75, 세 이후에는 상황이 더 급격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80세 이상, 성인의 약 83%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근육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그 식사가 지금 당신의 다리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밥, 국, 김치. 속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근육은 재료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조직이고,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더 이상 근육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조용한 감소, 그리고 어느 날의 무너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나는 밥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지?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먹는 것과 근육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노년층 식단을 보면 열량은 충분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학계에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흐름은 분명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근육 유지와 기능 회복에 필수적이다. 즉, 안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이미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어떤 걸 드세요? 대답은 매우 익숙했습니다. 밥이랑 국, 김치, 가끔 반찬 조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은 얼마나 드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거의 안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귀찮아서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근육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매일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 반드시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재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선택을 합니다. 근육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멈춘 적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은 적 밤에 종아리가 쥐가 나서 잠에서 깬 적,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미 줄어든 근육,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여러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리 근육을 다시 붙이고 무릎을 가볍게 만드는 탑4 식품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부터 그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다리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매일 밥 잘 먹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밥을 먹는 것과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탄수화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오직 단백질이라는 재료로만 유지되고 회복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조금씩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단백질 합성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젊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유지되던 근육이 노년기에는 더 많은 단백질이 있어야 겨우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노년층의 식단을 보면 밥, 국, 김치 중심의 식사가 대부분입니다. 속은 편하고 익숙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거의 굶고 있는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상당수가 하루 필요 단백질의 절반도 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쉽게 피로해진다, 계단이 부담스럽다, 균형이 흔들린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만들며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건 병원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80일 새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겉보기에는 큰 병이 없었지만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복이 너무 느렸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 재활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걷는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몸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낙상 사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약해진 근육이 버티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다 해결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년기에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근육 유지와 기능 회복에 필수적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먹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이 단백질에 둔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합니다. 더 나누어 먹고 더 질 좋은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노년층이 아침을 간단히 넘기고 점심도 가볍게 먹고 저녁에만 제대로 식사를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근육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꾸준한 재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하루 3번 지켜야 합니다. 이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근육을 위해 무엇을 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이미 변화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근육은 아직 회복될 수 있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리 근육을 다시 붙이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식품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먹어왔던 이 음식이 다리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계란.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논형이 근육 회복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저평가된 식품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계란 하나에는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널리 인정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을 다시 만들도록 몸에 신호를 보내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 개에서 2개의 계란 섭취는 심혈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 두려움 때문에 계란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백질 부족, 화살표 근육 감소, 화살표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6세 남성분이셨는데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여쭈어 보니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거의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 개만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계단 오를 때 덜 힘들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익힌 계란이 더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숙보다는 완숙이 더 안전하고 흡수율도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 사이에 몸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 합성이 더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독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나 두부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지고 흡수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콜린 같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뇌 기능과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계란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른자를 줄이고 흰자만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전체 계란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근육을 위해 무엇을 드셨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계란 한 개. 이 작은 변화가 몇 달 뒤 당신의 다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듯이 회복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순간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 두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는 음식입니다. 두부와 콩.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두부와 콩.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노령이 근육을 지키는 숨겨진 핵심 식품입니다. 특히 한국 식단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식탁에 자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떻게 먹느냐를 모를 뿐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효과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적절히 섭취하면 충분히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부와 콩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이 식품들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소화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두부와 콩은 다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쉽고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못 드신다면 두부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80세 여성분이셨는데 치아가 좋지 않아서 고기를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줄고 다리 근육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매일 두부반모, 콩 반찬 추가, 된장국에 콩 넣기 이렇게 아주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덜 흔들려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부족했던 단백질이 채워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고 특히 여성의 근육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콩식품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콩식품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지나치게 많이 먹지만 않으면 오히려 이 점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두부와 콩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콩, 된장, 청국장 등 형태를 바꿔가며 먹으면 질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 균형 잡히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일 식품보다 조합이 근육 회복에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께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은 두부를 몇 번 드셨습니까? 만약 손에 꼽을 정도라면 이미 변화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부와 콩은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세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뼈와 균형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바로 멸치와 작은 생선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멸치. 너무 흔해서, 너무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반찬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멸치는 논형이 다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복합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생선 안에는 근육과 뼈, 그리고 균형까지 동시에 지키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겠습니다. 멸치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멸치에는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영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뼈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엔진이고 뼈는 뼈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약하면 몸은 무너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 낙상 사고의 상당수는 근육 플러스 뼈 플러스 균형이 함께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멸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완해 줍니다. 이건 흔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특히 작은 생선은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으니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식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9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자주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도 약해져 있었지만 골밀도 역시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처방 대신 아주 단순한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한 줌의 멸치국이나 반찬으로 꾸준히 섭취, 그리고 3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휘청거리는 느낌이 줄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비타민 D 부족이 매우 흔합니다. 이건 햇빛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멸치와 작은 생선은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멸치에 나트륨이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짠 멸치를 많이 먹는 경우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가능하면 짠맛을 줄여서 드십시오. 물에 살짝 헹구거나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채소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 번, 소량이라도 계속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당신의 식탁에 멸치나 작은 생선이 얼마나 자주 올라옵니까? 만약 거의 없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뼈와 근육 모두에서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선 하나가 당신의 균형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잘못 먹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근육 회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닭가슴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육에 좋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일수록 닭가슴살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사실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 몸이 근육을 다시 만들자 라고 반응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닭가슴살을 먹기 힘든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퍽퍽하다, 소화가 안 된다, 맛이 없다. 이런 이유로 아예 식단에서 제외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단백질 섭취 부족과 겹치면서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닭가슴살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82세 남성분이셨는데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을 권해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너무 퍽퍽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삶아서 찢어서 먹기 국이나 죽에 넣기 부드럽게 조리하기. 이렇게 바꾸니 2주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먹을 만하네요. 그리고 몇 달 뒤 다리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것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닭가슴살은 그 중에서도 효율이 매우 높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소량만 먹어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닭가슴살만 먹으면 된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식품도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란, 두부, 멸치처럼 다양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단일 식품보다 다양한 단백질 조합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분야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계란 점심, 두부 저녁,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나누면 몸은 하루 종일 꾸준히 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건 근육 입장에서 매우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닭고기를 얼마나 드셨습니까? 만약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식단은 지금 근육 회복에 불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닭가슴살은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다리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식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두부와 콩, 멸치와 작은 생선, 닭가슴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근육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식단과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다시 살리는 음식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당신의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이 습관들이 대부분 건강한 줄 알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위주의 식사입니다. 한국 식단에서 밥은 중심입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밥이 많고 반찬이 적으면 결국 탄수화물은 충분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몸이 근육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환경이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아예 피하는 습관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 기름지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 이런 이유로 계란, 고기, 생선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로 인식하고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85세 여성분이셨는데 요즘 밥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욕 저하로 보였지만 몇 달 뒤에는 다리에 힘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한가? 밥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식사량이 계속 줄고 있지 않은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근육은 지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점심도 간단히 먹고 저녁에만 제대로 식사를 합니다. 이 패턴은 근육 입장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하루 종일 꾸준한 재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굶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근육 상태와 관련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수분 섭취를 너무 늘리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개별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근육을 망가뜨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밥 위주의 식사, 단백질 회피 식사량 감소, 불규칙한 식사 수분 부족, 이 5가지가 쌓이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조용한 근육 붕괴.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모두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다리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도 효과가 없는 이유, 바로 흡수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어요. 그런데 왜 힘이 없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흡수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노년기에 특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며 장의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 단백질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와 노년기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몸이 단백질에 둔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먹어서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83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식단을 꽤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계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다시 보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그분은 대부분의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흔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 다 활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일정량 이상은 에너지로 쓰거나 저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으면 근육은 하루 종일 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건 근육 합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관련이 있고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때 몸은 더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지만 임상에서는 분명히 체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씹는 능력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 섭취 자체가 줄어들고 흡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씹는 것도 치료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고 흡수도 더 원활해집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세 끼의 단백질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충분히 씹어서 드시고 있습니까? 다양한 음식과 함께 드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당신의 몸은 지금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먹고 천천히 씹고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하지만 매우 정확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무리야. 먹는 것만 잘 챙기면 되겠지.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있어야 유지되고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근육을 쓸 일이 없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가장 먼저 근육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84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식사는 비교적 잘 챙기고 계셨습니다. 계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리 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부터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반복, 벽을 잡고 서서 균형 잡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덜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이건 작은 변화처럼 들리지만 몸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강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천천히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한두 칸 오르기. 이런 움직임도 근육에게는 충분한 신호가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쓰는 만큼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면 내일 근육은 조금 더 유지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쉬는 것이 반복되면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건 생각보다 빠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기에는 몇 주만 활동량이 줄어도 근육 감소가 눈에 띄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건 아직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 움직이면 빠르게 약해진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자주 일어나기, TV 보면서 다리 움직이기, 부엌에서 서서 활동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이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움직이지 않을수록 넘어질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근육과 균형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하게, 하지만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재료입니다. 흡수는 과정입니다. 움직임은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근육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실제로 다시 걷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변화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평범한 분들의 변화입니다. 먼저 한 77, 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요즘 다리가 자꾸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 넘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은 분명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치료 대신 아주 단순한 세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 매일, 두부나 콩 반찬 추가 하루, 10분 걷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다리가 덜 불안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육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면 몸의 불안정한 느낌이 먼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82, 세의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이미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셨고 계단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식단을 보니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계란 플러스 두부, 플러스 닭가슴살을 나누어 섭취, 멸치 반찬 추가,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하루 20회.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이 주 정도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여전히 사용하긴 했지만 걷는 속도와 안정감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자 그에 맞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젊거나 특별히 건강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여성분인데 이분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도 피로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식단과 생활을 보니 단백질 부족 플러스 수분, 부족 플러스 움직임 부족 세 가지가 모두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바꿔드렸습니다. 저녁에 멸치나 생선, 추가물 섭취 늘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2주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덜 나요. 잠을 조금 더 잘 자요. 이건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몸의 회복 속도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주만의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의 상태, 기존 근육량,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계속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한 방향성, 현실적인 실천,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입니다. 여기서 당신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서서히 약해지는 길, 아니면 작은 변화를 시작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길. 이 선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1년 뒤, 3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립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 세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단백질을 추가하십시오. 이건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계란 한 개, 두부 몇 조각 또는 간단한 생선, 이 중 하나만이라도 추가해 보십시오.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밤사이에 몸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루 세 번 나누어 드십시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계란 점심, 두부나 콩 저녁, 생선이나 닭고기 이렇게 나누면 몸은 하루 종일 꾸준히 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건 근육 회복에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만 움직이십시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집 주변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간단한 스트레칭.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시작을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되면 충분히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86 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이분은 스스로 걷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전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조금 더 먹으면 조금 더 움직이면 몸은 그에 맞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면서 현장에서 매일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움직이면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침에 단백질 추가 하루 3번 나누어 먹기. 하루 10분 움직이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동시에 하나의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금 느려졌을 뿐 여전히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를 먹는 것, 식사에 두부를 조금 추가하는 것, 하루에 몇 분이라도 움직이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서 몸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면서 덜 힘들다는 느낌, 걸을 때 덜 불안하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보다 느리다고 해서 예전의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당신이 하는 선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조금 더 먹으면 몸은 유지하려 합니다. 조금 더 움직이면 몸은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속 줄이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계속 멈추면 더 빨리 멈춥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계란 한 개 점심에 두부 한 조각 저녁에 조금 더 걷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